여러분, 세계 주요 항구들이 그냥 크기만으로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진짜 싸움은요, 부두 바로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경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항만의 비밀 병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대 항만의 진짜 힘, 그 진정한 파워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를 몇 개나 처리하느냐, 그 숫자를 넘어서서요. 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은 과연 뭘까요? 그 정답은요, 바로 항만 배후 부지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배후 부지요. 항구의 성공은 이 중요한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써먹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 그대로 항구의 심장, 엔진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 세계 항만 전략을 둘러보는 글로벌 투어를 떠나보시죠. 유럽의 거인 로테르담에서 시작해서 동북아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지나 과연 승리하는 항만들의 공통적인 공식은 뭔지 그 해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입니다. 여긴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입니다. 로테르담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툴킷에 있습니다. 첫째, 그냥 창고가 아니에요. 화물을 모으고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단지가 있고요. 둘째, 유럽연합 밖의 기업들이 유럽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돕는 베이스 캠프, 무역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 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한 브레인파크까지 갖추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유럽 물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동북아시아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 서로 다른 전략으로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일본의 접근법은 이게 참 독특합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수입품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더해서 시장에 내놓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1992년에 만든 수입 촉진 지역 FAZ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입품이 일본으로 정식 통관되기 전에 잠시 머물면서 가공도 하고 조립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인 완충지대 같은 거예요.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전략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흥미롭죠? 일본은 주로 시설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식의 금융 지원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와, 훨씬 공격적입니다. 3년 동안 세금 100% 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내걸면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한국, 특히 부산항의 목표는 정말 야심차입니다. 그냥 큰 항구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산업과 물류를 휘어잡는 중심 허브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운 거죠. 이런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부산 신항의 물류단지 디스트리파크를 만들었는데요. 여긴 그냥 물건 쌓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조립, 분류는 기본이고 심지어 자동차 해체 그리고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도어투도어 서비스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종합 허브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부산항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여주는데요. 배후 부지가 부족하다. 계획은 정말 거창했는데 정작 기업들을 끌어들일 물리적인 공간, 즉 땅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340만 원. 이게 뭐냐면요. 부산 신항 배후 부지 땅 한 평의 가격입니다. 평당 340만 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만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대만은 정말 영리합니다. 항구를 이용해서 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자국의 첨단 기술 공급망을 하나로 쫙 묶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 핵심 전략이 바로 경내관해라는 개념의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한자를 풀면 국경 안에 있지만 관세 밖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사실상 세금이나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옮기고 만들고 또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완전 파격적이죠? 대만은 글로벌 기업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확실한 당근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비용. 세금 깎아주고 임대료 싸게 해줄게. 둘째, 고효율. 복잡한 통관 절차 싹 없애고
행정 서비스는 한 번에 처리해 줄게. 셋째, 규제 자유.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규제도 확 풀어줄게. 이 세 가지가 대만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만 전략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항구에 있는 자유무역 지역을요, 저기 북쪽, 중부, 남부에 있는 과학산업단지들이랑 다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매끄러운 공급망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대만이 가진 진짜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 로테르담부터 대만까지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들 전략은 달랐지만 분명 성공하는 항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제 이들을 종합해서 승리의 공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보세요. 로테르담은 대륙의 관문, 일본은 내수시장, 한국은 지역 커브, 그리고 대만은 국가 공급망 통합. 다들 각자의 강점과 목표에 맞춰서 최적의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접근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성공한 전략들은 모두 이 세 가지 공통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단순 물류를 넘어선 고부가 가치 서비스. 둘째,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파격적인 세금 및 금융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아껴주는 빠르고 간편한 행정 절차. 바로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항만 전쟁, 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급망은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이런 격변의 시대에 과연 오늘 우리가 본 네 가지 모델 중 어떤 전략이 미래의 최우승자가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그려질 세계 무역의 새로운 지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